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우리 학습하고 있죠. 지난주부터 우리 GUI, 스윙, AWT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요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자바 GUI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베이스로 하는 것보다 GUI를 쓰는 건 여러 가지의 편리성을 제공하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물론 좋고요. 근데 이렇게 편리하고 사용자 입장이 좋다는 소리는 프로그래머한테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 이벤트 처리,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배가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책에 보니까 이 자바 이벤트 처리 관련돼서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벤트의 발생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결정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되고에 따라서 작업이 처리된다는 거겠죠. 이벤트는 키 입력, 마우스의 클릭, 마우스의 드래그 등 사용자의 액션이나 센서 등 외부 장치로부터의 입력, 네트워크를 통한 다른 컴퓨터로부터의 데이터의 수신, 또 다른 스레드나 프로그램으로부터의 메시지 수신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즉 어떤 액션이 활동이 있다는 거죠. 사용자가 마우스, 또 키보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센서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벤트 기반 응용 프로그램은 각 이벤트마다 처리되는 이벤트 리스너 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되면 그걸 어떻게 캐치해내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리스너 듣는 거니까요. 예,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리스너가 처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GUI 응용 프로그램은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벤트 기반, 그러니까 일반 요즘에 쓰는 프로그램들이 다 이벤트 기반으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렇게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C++의 C++이라고 하죠. MFC, C#, 비주얼 베이직, X 윈도우, 안드로이드 는 모두 이벤트 기반의 GUI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만든 쪽에서 다 제시를 한다는 거니까요. 사용자는 그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사용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바에서는 AWT나 스윙을 이용해서 이벤트 기반의 GUI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윙 패키지는 GUI와 더불어서 강력한 이벤트 핸들링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스윙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그 스윙 얘기죠.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훌륭한 이벤트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거 자기 자랑 같아요. 네. 어쨌든 요즘에 작성되는 프로그램들 또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램 언어들이 다 GUI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이벤트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벤트라고 하면은 키보드 동작, 마우스의 움직임 또는 마이크에서 음성 들어가는 거, 인터넷 통해 데이터가 전달되는 거,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이 보낸 그 메시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 이벤트를 감지하는 게 이벤트 리스너고요. 그런 변화의 또는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거에 맞는 행동을 취한다는 거죠. 단순히 데이터 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도 사용자한테 더 편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주로 그 윈도우 창 UI를 열고서 거기에 다양한 객체를 배치하는 거를 설명을 했었죠. 그 배치된 객체들, 버튼, 체크박스, 필드 이런 것들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걸 감지하는 그런 부분을 학습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배워가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바의 이벤트 처리, 지금 읽어준 것 같이 이벤트 기반 프로그램이 대세라는 거, 또 사용자한테 많은 편리를 제공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실습하라고 예제를 좀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마우스 이용하는 거 제일 먼저 했죠. 마우스 헬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그다음 키보드 키 코드 값 캐릭터, 그다음 코드 값, 그다음에 뭐 있었지? 버추얼 키, 예, 그거 확인하는 것들도 했었죠. 요번에는 키보드에 있는 상, 하, 좌우 이동 키 이용하는 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키를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된 헬로우란 문자열을 여기저기 이동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똑같죠. 뭐 아까 조금 앞에 바로 직전에 연습한 그 프로그램에서 눌려진 키만 인식해주면 되죠. 이동키는 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버추얼 키를 이용해서 이동키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어느 게 눌렸는지를 확인해서 여기 10픽셀씩 움직이도록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콘텐츠 페인 배치 관리 삭제해야 됩니다. 배치 관리자가 있게 되면 자동으로 붙으니까 요것도 배우는 내용이네.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내용을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하자 할 때는 배치 관리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배치 관리자가 있으면 왼쪽으로 붙인다든지 상하 좌우 센터에 맞춘다든지 그쵸? 그리드 같은 표에다가 배치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배치 관리자를 설정하면 안 됩니다. 헬로란 글씨가 키보드 이동키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과제로 하겠죠. 야, 이것도 또 막 응용 애들 골탕 먹일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예,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보드 입력받는 거 맞고 캐릭터 아니고 코드 값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좀 더 여기다 힌트를 준다고 그러면은 Shift 키도 한번 더 하고 싶어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동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누르면 천천히 움직이고 10씩 움직이고 Shift 키 누르면 뭐 1씩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50씩 움직이게 뭐 이런 걸 제어할 수 있잖아요. 움직임을 두 가지 모드로 제어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이죠. 여러분을 괴롭히기만 할 뿐이죠. 네, 한번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동키를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문자를 이동시켜 보는 겁니다. 앞의 내용 다 똑같습니다. 제목 틀리겠지만. 그리고 여기 리스너, 이거 아답터 썼죠. 그래서 마이키 리스너에 이렇게 키값을 스위치문으로 처리했네. 뭐 if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스위치도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해서 여기 버추얼 키 썼죠. 지금 눌려진 키의 코드가 업이면 버추얼 키 업입니다. 버추얼 키 다운이냐, 버추얼 키 레프트냐, 버추얼 키 라이트냐에 따라서 여기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set location 좌표값에 x 어디 갔냐? 여기 y 값을 이렇게 변경시켜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 값을 변경시켜 여기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빌리면 그 값은 변하죠. 뭐 상식적인 거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버추얼 키를 이용해서 이동 키를 감지해내는 요런 표현 방법 배우라는 겁니다. 버추얼 키를 이용해서 불러낼 때는 저렇게 이름을 쓸 수 있고 이동 키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앞에 설명 안 했다. 문자를 비교할 때도 는으로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는이 아니라 equal. 지나간 건 잊어버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동키, 특수 기능키를 이용한 조작도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마우스 플러스 키보드 플러스 이제 기능키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더 기능을 넣어서 Shift가 눌려진 경우와 Shift가 눌리지 않은 경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지? 복잡하네. 생각해보니까 그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가 좀 애매하네. 키를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그다음 키를 눌러야 되잖아. 그럼 Shift를 누르지 않고 키를 두 가지로 구분이 되네요. Shift 키가 눌린 상태, 하지 맙시다. 시간 나는 사람들은 해보고요.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네요. 이런 거 뺐다가 기말 평가 문제를 쓰면 돼요. 오케이. 마우스 이벤트와 마우스 관련 리스너. 마우스 또 얘기 나오네. 아까보다 좀 복잡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마우스 이벤트, 사용자의 마우스 조작에 따라 발생하는 이벤트는 8가지가 있다. 이것도 많어. 생각해 봅시다. 마우스가 컴포넌트에 올라간 경우, 거기서 빠져나간 경우, 이거 한 쌍이네. 들어가면 나오니까요. 또 마우스 커서 버튼을 누른 경우, 띈 경우, 이것도 한 쌍이 누르면 띄겠죠. 하루 종일 붙어 있진 않죠. 그리고 그냥 클릭만 한 경우, 그걸 드래그한 거, 끈 거죠. 왼쪽 버튼 누르고 쭉 잡아당기는 경우, 무브, 마우스가 그냥 움직이는 경우인가?
그러겠죠? 그러면 뭔가 잡고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프레스하고 드래그가 같이 동작하겠네. 드래그 어디 갔어? 예. 아니면 누르고 무브가 동작할 수도 있네. 아이씨, 여금은 저렇게 복잡해지는데. 또 휠을 돌리는 거. 자, 휠도 앞으로 굴리는 거, 뒤로 굴리는 거 있잖아. 전진, 후진.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가 눌려진 위치에서 떼어지는 경우 메소드 호출 순서 눌리고 풀고 이거 이외에 클릭이 들어가는구나. 그쵸? 띄어야지 클릭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프레스하고 클릭이 동시에 될 수도 있네. 프레스 감지해서 이벤트 동작하고 그 다음에 클릭이 또 이벤트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두 이벤트가 둘 다 발생이 되는 거죠. 메소드 이벤트는 메소드 이벤트는 그냥 이벤트 마찬가지. 이벤트 발생 순서 또 인식한 순서가 메소드 호출 순서다라고 해도 됩니다. 마우스를 드래그 할 때는 처음에 마우스 버튼을 눌렀죠. 드래그 했고요. 릴리즈하고 프레스 사이에 드래그가 들어가네요. 클릭은 바깥쪽에 배치된다는 거. 클릭은 눌렀다 띄는 작업이 끝나야지만 호출이 되는 거고요. 드래그는 버튼 눌렀을 때만, 프레스가 발생됐을 때만 드래그는 동작이 됩니다. 독립적으로 동작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 딱 듣는 순간 딱 떠오르진 않았죠. 마우스에서 발생될 수 있는 8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이벤트에 대한 메시지 리스너가 호출된 순서라고 얘기해도 되면 그때 특이한 경우만 했습니다. 여기 클릭은 프레스하고 릴리즈가 끝난 다음에 호출이 되고요. 드래그는 꼭 프레스가 호출된 이후에만 호출이 된다는 거. 그거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마우스의 동작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잘 세분화 시켜 놓으니까 좀 달라 보이는 것 뿐이죠. 마우스 리스너 달기. 당연히 달아야죠. 이벤트가 발생됐으면 그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리스너를 달아서 해결해 줘야 되죠. 마우스 리스너의 5가지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도 구분이 되네. 8가지 이벤트 중에서 entered, exit, press, release, click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경우 이게 마우스 리스너구나. 이럴 때 마우스 리스너 등록은 add 마우스 리스너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마우스 리스너가 있고 마우스 모션 리스너가 있습니다. 즉 액션이 버튼을 누른다거나 이런 걸 중점으로 할 거냐, 이동, 움직임을 중시할 거냐죠. 그래서 리스너가 2개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리스너에서는 버튼을 누른 경우, 어떤 객체, 컴포넌트로 들어간 경우, 벗어난 경우, 거기서 왼쪽 버튼을 누른 경우, 왼쪽 버튼을 띈 경우, 그것도 클릭한 경우로 구분을 했고요. 모션은 드래그한 경우, 이동한 경우죠. 마우스 버튼 클릭 없이. 봐. 마우스 무브하고 엔터드는 유사한 거 아니에요? 유사하네요. 하지만 이거는 어떤 컴포넌트 안으로 들어간 경우, 이거는 그냥 이동한 경우. 둘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합시다. 동작뿐만 아니라 그 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도 리스너가 다르게 동작하는, 다른 리스너가 호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 리스너, 마우스 모션 리스너. 모션은 움직임, 드래그 한다거나 움직이거나, 마우스 그냥 리스너는 어떤 컴포넌트 위에 올라가거나 거기서 벗어나거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거나 오른쪽 버튼을 눌렀거나 가운데 버튼을 눌렀거나, 그쵸? 그리고 마우스가 이거 버튼을 놨을 때거나 클릭했을 때거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프레스 이게 무서운 거네. 생각해보니까 왼쪽 버튼 단순할 수 있네. 왼쪽 오른쪽 휠 없네. 휠 어디 갔지? 왜 안 적었을까? 8개니까 여기 5개 있고 여기 2개 있잖아. 휠이 빠졌네. 어디로 갔는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리스너 등록할 필요, 마우스 모션 리스너 등록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냥 리스너, 마우스 모션 리스너, 마우스 리스너는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샘플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맞나? 예.
마우스 이벤트 객체로부터 얻어오는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 이벤트 객체, 그치? 이벤트 객체 가져오겠지.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위치, 현재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getX, getY 하면 그 좌표값 가져옵니다. 여기서 좌표값의 기준은 왼쪽 위가 0이 됩니다. 왼쪽 위가 X축 0, Y축 0이 되고요. 왼쪽 위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이 저 좌표값이 됩니다. X와 Y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에 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왜 모든 마우스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사이즈 줄일 수 있죠. 여기서 사이즈 줄일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절대 줄일 수 없는 부분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요 위치가 된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좌표값은 getX, getY로 해서 마우스 좌표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마우스 버튼은 get 버튼, 아까 얘기했죠. 가운데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가운데 버튼이라고 그랬잖아요. get 버튼이란 메소드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이진 않지만 클릭 횟수, 더블 클릭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블 클릭.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몇 초 안에 눌려진 게 더블, 그럼 트리플 클릭은 어떻게 되지? 야, 이게 기준이 있을 텐데 몇 초 동안 눌린 거를 갖다가 카운팅 하냐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무슨 몇 초 동안? 궁금하죠? 좀 궁금하지 않나? 난 궁금한데. 네, 몇 초 동안 눌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테스팅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빨리 한번 눌러봐요. 오락실에 이렇게 누르듯이 한번 누르면서 빨리 누르면 진짜 몇 개까지 카운팅이 되는지, 그러면서 시간까지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우스 객체로부터는 마우스의 위치, 눌린 버튼, 클릭 횟수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한 마우스와 마우스 모션 이벤트, 마우스 모션 이벤트에 대한 예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마우스의 동작을 어떻게 감지하고 그 이벤트 객체에서 어떤 값들을 가져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쓰면서 다 동일하게 쓰고 있거든요. 단지 어떤 객체에 대한 리스너를 동작할 건지만 지정을 하고 있죠. 여기 my mouse listener라는 클래스 정의했거든요. my mouse listener 클래스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써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어려운 내용 같아 보이진 않아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 예, 그래서 각 모션들 쭉 정의해 줬고요. 이것들에 대한 리스너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 그것들이죠. 눌렸을 때, 놓았을 때, 클릭했을 때, 그리고 특정 컴포넌트 위에 올라갔을 때, 컴포넌트 나갔을 때, 드래그 걸었을 때, 요거는 아까 모션 이벤트라고 그랬죠. 마우스를 이동했을 때, 요건 마우스 이벤트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 그 결과를 화면에 라라라라 어디 갔냐? 네, 여기다 지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 마우스 드래그 했습니다. 어디로? 마우스 무브 했습니다. 어디로? 그리고 나머지는 마우스 릴리즈 했습니다. 좌표 어디? 이렇게 다 설명이 나와 있네. 잘 만들었네 프로그램. 예, 이렇게 해서 마우스의 어떤 이벤트를 감지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꼭 여러분이 이 그립스를 작성해서 돌려보기 바랍니다. 조금 양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거 훨씬 재밌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GUI 프로그램 제대로 된 걸 작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을 열고 어떤 컴포넌트 배치하는 걸 했습니다. 오늘은 이벤트라는 거, 리스너라는 거죠. 배치되어 있는 컴포넌트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을 했을 때, 자극을 줬을 때, 아니면 어떤 조작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반응을 기술하는 방법. 조작을 감지하는 거, 마우스 클릭했다든지, 마우스 이동했든지 감지하는 요령, 감지된 다음에 어떻게 결과를 출력할 건지, 그 다음 작업은 뭐 할 건지에 대한 요령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번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사항이 무언지를 잘 이해하고, 그거만 잘 잡아서 기억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벤트와 리스너 두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죠? 마우스의 동작, 이벤트를 감지해서 그 결과를 표시하는 리스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마우스 리스너가 마우스 모션 이벤트, 맞죠? 모션 이벤트 리스너에 대한 결과 화면들입니다. 처음에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혹시 여러분 타이핑하다 실수해서 이 결과를 못 볼까봐 다시 한번 그려놨습니다. 마우스 엔터 누르면 마우스로 내가 여기를 마우스로 딱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서 눌렸으면 커서가 여기 있을 때 누르면 이렇게 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또 떼은 순간 여기 뜬 걸 와서 딱 띄면 이런 식으로 좌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요거 보라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참고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 프레스 좌표값이 30에 114에서 마우스 눌려졌습니다. 그리고 227에서 100에서 마우스 버튼 놓았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동할 때는 이동한 좌표값 나오고요. 드래그하면 드래그 시작한 위치 나오겠죠. 이런 것들 한번 설명해 보면 됩니다. 또 마우스 패널이 바깥으로 이것도 있었었나? 나 코드를 꼼꼼하게 안 봤는데 나가면 배경 색깔 바꾸는 기능도 내가 넣어놨네. 예, 이런 기능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요. 확인하고 되네로 끝내면 안 되죠. 나름대로 다른 효과를 한번 해봐요. 다른 효과. 둘을 이렇게 조합해도 되고요. 조합해가지고 이 화면상에 다른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있고요. 어려운 거 아닌데? 어렵지 않죠. 지금 뭐가 어려워? 내가 소스 다 제시했고 설명해줬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 보고서 그것도 혹시 잘못 나온 결과로 헤맬까봐 결과 화면 올려서 설명까지 해주고 있잖아. 요거 보라고 그랬고요. 이럴 때 나온다고 설명도 다 붙어있네. 물론 뭐 책에 있는 거 다 긁어 붙였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결과하면 요 네 가지 상태 다른 조작도 다른 이벤트도 발생시키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마우스의 이벤트 중에 모션 이벤트에 그 마우스 클릭 수를 카운팅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었죠. 더블 클릭 시 컨텐츠 펜의 배경 색깔을 바꾸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이니까 특별히 뭐 감지할 게 특별한 건 없네요. 그래서 get click counter라는 요 리스너 요 이벤트 메소드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 둘까지밖에 안 되나? 0, 1, 2 안 누르면 0일 테고 클릭하면 1일 테고 더블 클릭하면 2일 테고 트리플 클릭하면 궁금한데 안 해봤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3개 되나? 그리고 색깔도 똑같은 색 쓰지 말고 나름대로 좀 바꾸면서 바뀐 건가 이게? 똑같죠. 그리고 여기 리스너 선언해 놨고요. 마우스 리스너 지정했죠. 여기서 리스너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 선언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면은 이건 뭐냐? 특이한 기법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 RGB라는 변수를 지정했고요. 이게 뭐지? 근데 랜덤으로 했네. 랜덤이네. 그러면 임의의 숫자가 발생이 돼서 무슨 색깔이 발생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무슨 색깔이 발생이 모른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컴포넌트 여기 있다.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네.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스 누군지 컴포넌트 페이 어디 갔냐 get소스 잡아냈고 이벤트가 발생된 놈에 이벤트 객체 잡아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배경 색깔을 하는데 컬러라는 객체를 만들었네. 컬러 내가 선언했나? 예, 컬러라는 뭐 객체 메소드 같기도 하고요. 예, 여기 RGB라는 빛의 삼원색이죠. 빛의 삼원색. 이걸 이용해서 그 값 농도를 지정을 했네요. 빛의 삼원색으로 처리되는 이 RGB 값은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래서 그 세 숫자의 조합으로 어떤 색깔을 표시하거든요. R 빨간색, B 블루, 파란색, G 그린, 녹색, 빨로초 색깔의 농도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고 색의 삼원색하고 틀립니다.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의 삼원색. 색이면 이제 물감 이거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다 255, 255, 255가 되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예.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을 다 합치면 색깔은 흰색이 나옵니다. 이거 상식인데? 알죠 다? 예. 빛의 삼원색은 빛은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지고 흰색에 가까워지고 물감이나 이런 거 이거는 합치면 합칠수록 무슨 색깔이 되죠? 검정색이 되죠. 안 해봤나? 물감통에 이것저것 색깔 섞어서
좀 세대가 틀리지. 그러면 그 물감 붓 닦은 물통은 새까맣게 변하거든요. 색깔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물감색은 점점 검은색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다 알고 있으라고 집어넣어 봤습니다. 빛의 삼원색 RGB에 대한 설명 집어넣었죠. 뭐 특별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클릭할 때 더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할 때마다 임의의 숫자, 여기 랜덤이라는 메소드 썼습니다. 여기서 임의의 숫자가 곱하기 256은 여기서 발생되는 숫자는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발생이 되고요. 거기다 256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에 발생된 숫자는 0부터 256 사이에 그 가운데 끼는 숫자들만 발생이 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0은 발생이 될 것 같고 256은 발생이 안 될 거예요. 되나? 안 될 겁니다. 0부터 255까지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마. 즉 0부터 1보다 작은 숫자까지의 랜덤 수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256을 곱했기 때문에 값은 0부터 255까지의 정수값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색 조절한 괜히 쓸데없는 표현을 했습니다. 더블 클릭 인식하는 거고요. 더블 클릭에 이 숫자 2가 더블 클릭인데 이게 3, 4도 인식이 되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렇죠? 마우스 휠 이벤트 있어야지. 마우스 휠 리스너도 있고요. 마우스 휠 이벤트는 마우스 휠이 구를 때마다 회전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를 이야기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마우스 휠 이벤트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걸 갖다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마우스 휠 리스너는 마우스 휠 이벤트 리스너, 휠의 이벤트가 발생이 될 때마다 호출되는 메소드를 이야기하고요. 이름은 마우스 휠 이벤트네. 오케이. 마우스 휠 이 리스너 구현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마우스 휠 리스너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컴포넌트 add 마우스 휠 리스너라는 걸 썼네요. 그래서 만들었고. 아무튼 이거 지금 어떻게 만든 거야? 이것도 저기 뭐야? 그때 앞에 설명해도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리스너 선언할 때 독립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부에다 설정할 거냐, 아니면 익명으로 할 거냐. 익명으로 설정했네. 그래 보이지 않아요? 괄호가 많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건데. 보기가 나빠서 그래요.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한 거 나름대로 또 이렇게 구현해서 다양한 표현 방법도 확인해 보도록 했군요. 이렇게 이 방법을 쓰니까 이것도 10-7번 문제를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참 먼 길 달려왔습니다. 우리 이벤트와 리스너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책도 못 넘기면서 막 달려왔네. 이벤트와 리스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걸 지금 왜 배우는지를 먼저 알고서 얘기합시다. 이거 왜 배우는 거죠? 자바 프로그램 짜려고 배우죠. 근데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앞에서 우리 AWT하고 스윙 배웠죠. AWT하고 스윙, GUI를 구현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창 만들고 컴포넌트 배치하는 거 했습니다. 배치된 컴포넌트에 어떤 효과가 있을 때,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한 거 배우는 겁니다. 버튼을 눌렀다든지 필 때 값을 입력했댔죠. 키보드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이게 바로 이벤트거든요. 그 이벤트를 감지하는 거, 감지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를 정의하는 거, 그게 리스너였죠.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일단 윈도우 띄웠고 배치했어요. 그 다음에 배치한 걸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다음에 어떻게 동작을 취할 건지, 어떤 메시지를 내보낼 건지를 지금 학습한 겁니다. 지금 뭘 배우고 있고 이걸 왜 배우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면 GUI 배웠고 이벤트 확인했어, 리스너 확인했고,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UI에다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번에 좀 욕심을 내긴 했는데 교양은 교양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UI 환경의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짜봐야죠. 그래서 좀 천천히 나름대로 요 이벤트하고 리스너는 좀 천천히 설명을 했고 스트레이트로 쭉 한 방에 설명을 해서 잘랐을 겁니다. 그래서 뭐 몰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필요한 거 갖다 쓰는 거고요. 그리고 샘플을 나름대로 시기적절하게 잘 구분해서 놓은 거거든요. 시기적절 말이 이상하네. 여러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 요소들로 구분해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서 여기는 실습 반복하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과제 처리로 끝나도 되고요. 다음에 응용 단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하나씩 불러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더 자세한 사항들은 오늘 강의한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 모두 수고했습니다. 자바 이벤트 처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